한 번에 큰 숨을 들여 마시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유물질 프리다이빙입니다. 오늘은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에요. 긴장 완화, 즉 릴렉스는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프리다이빙을 시작해서 끝이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릴렉스를 해야 해요. 릴렉스의 연속, 그것이 프리다이빙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4단계의 호흡법, 준비호흡, 최종호흡, 무호흡, 회복호흡을 통해 프리다이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준비호흡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놓는 방법이에요. 간단한 예로 숨이 찬 상태에서 숨을 갑자기 참으면 우리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없어요. 이렇듯 물속에 숨을 참고 들어가기 전에 안정된 호흡으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잘 저축해 놓아야 해요. 예를 들어 준비호흡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 머리를 들면 목 근육 등 많은 근육을 수축시켜 몸이 가라앉으며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그렇게 사용되는 근육은 산소를 계속 소모하여 결국 내 몸의 산소 저축이 적어져 물속에 오래 머무를 수 없게 돼요. 이렇듯 최소한의 근육 사용으로 가장 편한 호흡을 하여야 해요. 이런 상태가 언제일까요? 저는 잠들기 직전이라 생각해요. 잠들기 직전에는 모든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완화되면서 서서히 잠들게 되어요. 호흡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요. 복식호흡과 휴식호흡이에요. 준비호흡 과정에서는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유도해야 해요. 그 이유는 복식호흡이 호흡 시 사용되는 근육이 적어서 긴장 완화에 유리해요.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횡격막은 복부 밑으로 내려와 배를 밀어내 앞으로 불룩 나오게 되어요. 어렸을 때 주사기 바늘을 빼고 손가락으로 앞을 막아 주사기 막대를 밑으로 빼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주사기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손가락을 빨아들여요. 같은 원리로 주사기 막대를 횡격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횡격막이 주사기 막대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주사기통처럼 우리 몸도 음성 압력이 되고 입과 코를 통해서 공기를 흡입하게 되어요. 간단하게 배만 내밀면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반면 큰 한숨을 쉴 때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활짝 열고 턱도 조금 들어 숨을 크게 마셔보세요. 이것이 휴식호흡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근육은 가슴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 등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요. 결국 휴식호흡은 복식호흡보다 사용하는 근육이 많아 복식호흡이 긴장 완화에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호흡 단계의 복식호흡을 하여야 해요. 바닥에 누워 잠들기 직전에 당신을 생각하세요. 그 호흡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시고 호흡하세요. 배를 앞으로 천천히 내밀어 들숨을 하시고 배를 넣으면서 날숨을 하세요. 잠들기 직전의 호흡량으로 들숨하되 호흡의 속도는 평소보다 길게 하세요. 입술을 오므려 공기의 통로를 좁게 하여 길고 천천히 들숨을 하시고 치아 쪽을 혀로 막아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적은 양이 나가도록 길게 날숨을 하세요.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모두 힘을 빼주세요. 지금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호흡에 필요한 근육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2에서 3분 정도 천천히 내 몸의 모든 긴장을 완화시켜 다이빙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2단계 최종호흡. 2에서 3분 동안 준비호흡을 통해 내 몸의 긴장을 충분히 완화시켰다면 이제 최종호흡을 할 것이에요. 최종호흡은 내 몸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과정이에요. 자동차로 비교해서 장거리 이동 시 충분한 양의 연료를 채워줘야 해요. 우리도 오랫동안 다이빙을 하기 위해 내 몸에 많은 양의 산소를 충전해야 해요. 산소를 충전하는 방법은 3단계로 진행이 되어요. 배를 충분히 내밀어 복식호흡으로 들숨을 하고 더 이상 복식호흡으로 들숨이 어렵다면 흉곽을 벌려 휴식호흡으로 최대한 많이 들숨을 하세요. 휴식호흡으로도 더 이상의 들숨이 안 된다면 턱을 들어 마지막까지 들숨을 하여 공기를 내 몸에 가득 채워주세요. 이때
입을 크게 벌려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빠르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오므려 10초 이상 천천히 복부, 흉부, 턱을 이용한 들숨을 하세요. 공기를 가득 채우셨다면 입을 다물고 3단계인 무호흡으로 넘어가요. 3단계 무호흡의 단계는 오직 에너지의 소모만이 있어요. 무호흡 단계에서 포인트는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자동차로 비교해 볼게요. 연료를 가득 채우고 최대 출력으로 부산을 간다면 부산에 도달하기 전에 에너지는 바닥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최적의 연비로 주행을 한다면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도 물속에서 최적의 연비로 활동을 해야 해요. 핀을 빨리 차서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것은 풀악셀을 밟아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과 같아요. 핀을 찰 때도 천천히 효율적으로 차야 물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공기를 절대로 뱉지 않는 것이에요. 공기를 뱉는다는 것은 주행 중인 차에서 연료를 밖으로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기는 물보다 가벼워 항상 물 위로 뜨는 성질이 있어요. 만약 물속 깊은 곳에서 공기를 뱉는다면 물 위로 뜨는 성질이 그만큼 약해져 물 밖으로 올라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이빙 중에는 공기를 뱉으면 안 돼요. 마지막 4단계는 회복호흡이에요. 회복호흡은 안전에 관한 호흡이에요. 무호흡 구간에서 많은 산소를 사용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이버는 산소를 갈망하게 되어요. 이때 너무 크고 빠르게 날숨을 하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산소도 같이 빠져나가 다이버는 수면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몸을 못 가누게 되고 앞으로 쓰러져 얼굴을 해수면에 담그게 된다면 버디가 없는 다이버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한 번의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회복호흡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회복호흡을 하는 방법은 4단계로 진행돼요. 퇴수 후 바로 체내에 많이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이때 숨이 찬 나머지 강한 날숨을 뱉어내면 안 돼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는 산소도 갑자기 빠져나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빵빵하게 차 있는 풍선 입구를 손으로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놓으면 풍선의 원상복구 능력으로 인해 바람이 빠져나가요. 굳이 풍선을 압박해서 공기를 더 빨리 빼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어요. 힘을 빼고 입만 열면 흉곽의 원상복구 능력으로 인해 공기가 입 쪽으로 나가게 되어요. 이 힘을 이용해 가볍게 툭 하고 침 뱉듯이 공기를 뱉어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강하고 빠르게 들여 마셔.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할 때처럼 들숨의 합소리를 내며 입을 꾹 다물고 입술을 서로 붙인 상태로 2초 정도 숨을 참으며 머물러요. 이산화탄소를 뱉은 후 산소를 마시는 행위예요. 공기를 마신 후 바로 뱉지 않고 2초 정도 참는 이유는 산소가 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3에서 4회 정도 회복 호흡을 하고 내 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의 버디에게 I'm OK라고 눈을 마주치고 손 모양과 함께 말을 해주면 다이빙이 끝이 나요. 한 번에 큰 숨으로 바다 및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자유물질 프리다이빙이었습니다.